RJ International Hub right now. Oh, make it a better place for you and for me and the entire human race. There are your heart, and I know that. 미얀마의 보물 이동의 뉴스장면 승부는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미얀마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선언하고 매일 이 시간 우리들의 연대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만날 분은 행복한 아시아 소속 은성관 미얀마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방금 미얀마 선교사로 소개해드렸는데요. 미얀마에서 활동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 예, 저는 지난 2008년 사망과 실종자 12만 명의 사상자를 낸 미얀마에 닥친 사이클론 나르기스 때 긴급구호를 계기로 미얀마와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예. 이후 13년간 가난과 빈곤 퇴치 그리고 현지 사역 공동체의 자립 기반 사업을 지원하면서 NGO 사역으로 복음 전하다가 지난 2019년도부터는 미얀마에 아주 정착하면서 지금 선교 사역 활동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국내로 돌아오신 겁니까? 예. 코로나가 너무 창궐하여서 예.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예. 현재는 입국 금지된 상태에서 예. 이렇게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얀마에 계신 분들이랑 그 소통은 하고 계세요? 예, 저희 현지 사역 공동체 스태프들과 그리고 우리 교민들 그리고 매일같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에 미얀마 사랑 티셔츠를 제작해서 미얀마로 수익을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티셔츠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먼저 티셔츠는 검정색과 흰색이고요. 예. 사이즈가 다 있습니다. S에서부터 2X라지까지 있는데요. 예. 먼저 티셔츠 도안은 미얀마 지도를 국기색에 맞춰 3색으로 도안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는 우리 동남아를 비롯한 미얀마 저항운동의 상징인 세 손가락을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티셔츠 중앙에는 미얀마어와 한글로 미얀마 민주주의 봄날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한복판에 적어서 도안을 했습니다. 예. 그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습니까? 이 티셔츠? 예, 지금 현재 처음에 2,000장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10,000장 가까이 현재 판매가 진행되고 있고. 다행이네요. 이거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저한테 전화번호 010-7297-5930 이쪽으로 직접 전화 주셔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010-7297-5930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티셔츠 구매하시기 바라고. 이 티셔츠 구매해서 미얀마에 수익 전달한다고 할까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있던가요? 예, 지난 4월 6일에 이 티셔츠 판매를 계획하고 먼저는 이 전라북도에서 이런 호응을 이끌어내겠다 생각하고 제가 전라북도청을 방문해서 송하진 도지사님의 협조를 구했습니다. 이 도지사님께서는 흔쾌히 수락하시고 전북도청이 1인 1티셔츠 구입운동을 전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라북도 14개 시군과 유관기관, 출연기관 확산됐고 많은 시민단체들도 문의가 쇄도하면서 성황리에 지금 티셔츠 판매운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매운동에 동참하는 시민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서요. 예. 네. 다행이네요. 예. 감사하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미얀마 민주화 투쟁에 대한 관심과 지지에 호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겪었듯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주의 운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분단, 그리고 군부 쿠데타와 독재, 그리고 이어진 학살, 그리고 목숨 바쳐서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 운동을 이뤄낸 우리 민주주의 과정과 미얀마 지금 민주주의 운동이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민주화를 이뤄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귀한 생명을 바치고 희생하면서 지금 민주화를 이뤄내려고 하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그리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연대와 SNS 활동 등으로 계속해서 미얀마 국민들이 외롭지 않도록 응원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이상 고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미얀마의 민주주의 봄날이 속히 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전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행복한 아시아의 은성관 미얀마 선교사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 한 대학생의 실종 또 사망 소식에 안타까워하셨는데요. 한강에서 실종된 대학생 손정민 씨가 6일 만에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뭐 실족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다 이런 말도 하면서. 근데 먼저 국가수가 1차 소견을 내놨는데 왼쪽 귀 뒷부분에 자상이 2개 있다. 그러나 이게 사인은 아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예, 보통 사인을 하려면은 정신을 잃게 만드는 어떤 그 깊이라든가 넓이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귀 뒤쪽에 있는 손가락 2마디의 자상은 찔린 상처는 맞지만 그걸로 정신을 잃을 정도의 상흔은 아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들이 보는 프로파일러들이 보는 범죄 행동 특성에서는 오른쪽 귀 뒤나 뺨 같은 경우는 공격 부위이죠. 그러니까 1차 공격, 2차 공격 부위 정도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직접적으로 죽음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식을 잃기를 유도할 수 있는 상황 정도로 가능한 그러니까 애매한 상태죠. 예. 그러면 이 왼쪽 귀 뒤쪽의 자상이면 뭐 혹시 누군가에게 구타를 당했다면 뭐 상대방이 오른손잡이여서 이렇게 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나요? 그거나 도구나 이런 것이 되면 바로 그 뒤쪽 아니겠습니까? 그 뒤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차 공격, 2차 공격 정도에 가능한 거고 보통 그냥 굴르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찔리거나 할 때는 돌출 부위가 되는데 여긴 돌출 부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부위인데 그래서 이걸 구성해 봐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예. 그 국가수에서 지금 뭐 한참 또 부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자상이 사망 원인이 아니면 어쨌든 이 한강변에서 사체가 나왔으니까 그럼 익사가 아니냐? 그렇죠. 근데 문제는 물에 들어가게 한 것이 타이에 의한 거면은 그러니까 죽음은 익사지만 술이 취한 상태 아니면 취하지 않았지만은 강제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은 그게 사인이 되겠죠. 예. 자, 일단 CCTV에 손 씨가 실종됐던 날 오전 4시 30분경에 그 주변을 뛰어다니던 남성 3명이 포착됐다. 경찰이 이 사람들을 조사했다더라고요? 예, 조사해갖고 관련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이 장난치고 돌아다니는 거여서 사실 이것은 그냥 억측이었고 그 관련이 없는 사실입니다. 10대 남성들이 그 시간에 놀았던 게 CCTV 찍힌 거네요. 예, 그렇죠. 예. 사건과 관련 없이. 예. 자,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의혹들이 뭐 있긴 해서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게 사망한 손 씨의 부모님은 왜 빨리 우리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친구가 뭐 아마 술이 취해서 집에 가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같은데 이 부분에는 부모로서는 의문점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뭐 자식이 죽었는데 여러 가지 그 의문을 다 제기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그럼 정확한 팩트부터 확인해 봐야 되면은 3시 반에 이 친구분이 전화를 자기의 부모한테 전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폰으로 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손 씨가 취해갖고 깨울 수 없다는 취지로 했고 1시간 뒤에 깨갖고 이분은 다시 또 주무셨나 봅니다. 다시 깨서 없는데 그래서 그냥 뭐 가야 되겠다라고 자기도 갔는데 문제는 그때 가져간 폰이 자기 폰이 아니라 손 씨 폰이라는 거예요. 사망한 손 씨의 폰. 그러니까 뭐가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이 아버님이 의문을 제기하시는 거고 그때 이제 4시 반경에 이분이 나가시는 거는 CCTV에 찍혔는데 손 씨는 찍힌 게 없는 거죠. 그 상황인 거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왜 깨울 수 없다면은 사라졌다고 하면 전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분의 입장은 그거죠. 자기도 술이 취해갖고 그 친구의 폰을 가져갈 정도로 정신이 없는데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조금 오늘 기사가 났던 건데 의아한 부분이랄까요? 손 씨 아버지가 그 친구의 아버지에게 그날 그 아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0.1초 만에 버렸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아버지가 생각했을 때 보통은 잘 모르겠다, 물어보겠다 이게 정상인데 즉각적으로 버렸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이 손 씨가 실종된 그 지역에 뭐 진흙이라든가 이렇게 신발이 오물에 묻을 만한 정황이 없는 곳이다. 잔디밭이고. 근데 신발이 더러워져서 버렸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전 단계에 얘기되는 것이 둘이 약간 넘어져서 끌어주고 이런 상황이 돼갖고 예. 그것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네가 끌어줬으면은 손으로 끌어줘서 올렸으면은 그 흙이 있을 거고 예. 그 흙 성분을 비교해 보면 어디서 물에 들어갔는지 빠졌는지를 알 수 있지 않느냐라고 아버님이 생각하시고 그러면 그 신발 좀 내다오라고 했는데 그 친구의 아버님께서 뭐 손 씨 아버지 표현은 0.5초 만에 예. 뭐 버렸다라고 해갖고 사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휴대전화가 이제 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은 일단, 지금 생존에 있는 친구의 휴대폰 어디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손 씨 폰은 지금 경찰이 포렌식 중입니다. 제출받아서 포렌식 중이라고. 친구가 갖고 있으니까. 예, 갖고 있는 걸 5시 30분쯤에 6시 좀 지나서 손 씨 부모님한테 전달해갖고 지금 포렌식 중이고 초기에 나타난 거는 그 친구의 폰이 강 북쪽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미 꺼진 상태입니다. 예. 근데 한강을 어떻게 두질 것이냐. 근데 손 씨 아버님은 내가 사비를 털어서 두지겠다라고 하시는 거고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겠죠. 뻘이고 신호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다 손으로 두지겠습니까? 예. 근데 이 지금 포렌식한 폰에서도 뭐 중요한 단서는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면 그건 이제 이 사람 거죠. 그러니까 아니 손 씨 거죠. 예. 손 씨 건데 그러면 손 씨가 3시까지 살아있는 거는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저 편의점에서도 보고 예. 그 동영상 찍도 있기 때문에 문제는 3시부터 5시 사이가 중요한데 거기서 나올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목격자나 이런 거야 되는데 하필 근데 왜 사실 만약에 떠내려갔다고 하면 떠내려간 데에서 다시 이제 거꾸로 올라왔느냐 이런 것도 사실 재구성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사체가 좀 늦게 발견됨으로 해서 부패가 많이 진행이 됐다. 그래서 지금 국가수에서도 이게 부검을 육안으로는 안 된다면서요. 사인을 알 수가 없고. 6일이나 지났으면은요. 예. 사실 그 상흔의 미세한 부분에서의 뭐를 찾아낼 수가 있는데 6일 정도 지났으면 그 안에 많은 어떤 그 한강 내에 있기 때문에 훼손됐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려움을 하는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독극물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몸에 다른 독극물이 있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좀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예. 교수님 프로파일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 사건? 문제는 이제 저는 핸드폰이 왜 바뀌었는가? 그러니까 핸드폰이 바뀌게 된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하나는 은하수폰이고 하나는 사과폰이라고 하는데 예. 그걸 바꿀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거 그리고 초기에 왜 위치가 강북으로 나왔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범죄 행동 분석적으로 좀 파헤쳐 봐야 될 거라고 보고 예. 그것은 친구분이 당사자가 얘기를 좀 얘기를 해주면은 물론 27일, 29일 날 체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사자한테. 예. 근데 나오지 않아 갖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좀 답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 30분에 본인의 부모님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어떤 얘기가 좀 있었을까, 그 통화할 때.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좀 경찰이 다양한 각도로 본다니까 지켜보고요. 오늘 하나 볼 것은 서천 카센터 방화 사건이네요. 예. 사실 굉장히 유명한 예, 사건입니다. 2004년 5월 서천에 있는 한 카센터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거기에 이제 쌍둥이 남매하고 이웃집 주민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예. 사실 그때 발견된 사체 그 성인 여성 사체를 그 어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분은 사실 옆집에 있는 다른 농기계 가구의 그 아주머니셨고 예. 실제의 그 쌍둥이 남매의 어머니는 저기서 좀 떨어진 그 수로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럼 총 4명이 사망했네요? 그렇죠. 네. 카센터, 농기계, 여주인 그리고 남매 둘. 그렇죠. 예. 4명이 사망했는데 불이 났을 때는 카센터 쌍둥이 남매를
그 농기계 여주인이 돌봐주고 있었고. 돌봐주고 있었죠. 그리고 이 쌍둥이 남매의 모친은 그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 시신이 발견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카센터 남편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기 때문에 농기계 가게 주인이 아이들을 돌봐줬다.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카센터 남편이 멀쩡했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그때는 이거였죠. 왜 그러면 그 아이를 돌보게 됐느냐 예. 했더니 그때 요청을 받은 게 아니 저 애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나서 예. 내가 빨리 가봐야 돼. 우리 애들 좀 봐줘라고 했다고 이 농기계 가구 아들한테 얘기가 들었는데 실제로 그 연락이 온지 어떤지는 확인을 못한 겁니다.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카센터 사장님은 그 남편분은 그때 낚시를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네요. 그때 이제 카센터로 왔던 몇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유인을 해낸 것이 아니냐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 그 거죠. 몇 명의 사람들은 남성들입니까? 예, 그때 이제 그 약간의 그 최면 수사를 통해서 예. 아까 그 농기계의 그 아들한테 얘기해봤더니 여럿 한 서너 명? 근데 여성분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남자만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상가가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5개가 이제 붙어 있는 붙어 있는 것이죠. 거. 그러면 이 농기계 가게 아들 말고 다른 목격자도 있을 것 같은데. 예, 다른 목격자도 있어갖고 다수의 목격자들이 여러 명이 왔었던 건 맞다. 근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면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뭐 여기까지는 나온 거죠. 근데 범인이 경찰서로 편지를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사건의 좀 황당한 면은 그겁니다. 예. 다른 사건 자체는 그렇다고 쳐도 이게 왼손으로 쓴 글씨 말하자면 이게 주 필체가 아닌 예. 다른 쪽으로 쓴 글씨로 자기 필적으로 숨기려고 그랬겠죠. 숨기려고 예. 형사과장님 앞으로 해갖고 쭉 썼습니다. 예. 말하자면 근데 그 카센터 화재 사건 자체는 뭐 두 여자와 누구의 잘못이고 뭐 어떤 그 죄의식 때문에 그런 거고 이렇게 이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 쭉 얘기되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시체가 개천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갖고 다른 것만 보면은 이게 그냥 누가 장난했다 싶었는데 시체가 개천에 있을 거라는 것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된 거죠. 그럼 혹시 이 편지를 보고 나서 개천을 수색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아니고. 않- 예. 그럼 범인이 필적으로 숨기려고 왼손으로 써서 왜 경찰한테 편지를 보냈느냐? 혹시라도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찰은 가장 강력하게 보는 게 그런 쪽이겠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것이 이 카센터 부인의 시신 자체가 상당히 좀 잔인하게 됐는데 일종의 이걸 처형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칼이 찔린 상태가 위에서 아래쪽입니다. 예. 목 위에서 아래쪽으로 찔러갖고 이게 그냥 보통의 그 정면에서 찌른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한이나 아니면 뭔가 이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추정하게 된 부분인 거죠. 그러면 뭐 누군가가 교통사고가 났다 남편이 빨리 가봐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카센터 여주인이 그 농기계 주인한테 나 가봐야 돼. 우리 애들 좀 봐줘. 그렇죠. 하고 나갔다는 거잖아요. 유인했다는 거잖아요. 유인했죠. 여성을 살해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그 살해도 굉장히 좀 악독하게 그렇게 일을 저질렀고 그런데 불은 왜 질렀을까요? 그러면 이 여성을 살해했으면 목적이 채워진 건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그 방화 속에 나타난 시신을 봤더니 전혀 저항은이 없었다. 예. 아이들도 그냥 방 가운데 이렇게 있는 상태. 말하자면 우리가 불이 났다고 하면은 막 도망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없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인 후에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결국은 무엇인가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맞다. 아하. 불을 질러서 자신의 흔적을. 예. 그러면 이거는 원한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은 살해 방식 자체가 되게 좀 잔인하고 조금 전문적인 솜씨가 있는 것 같고 아이들까지 굳이 죽일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를 노렸거나 예. 가족과 관련된 사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경찰이 해본 거죠. 예. 그럼 농기계 수리점 여주인은 그러면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그냥 단지 도와주러 갔다가 아니면은 이 편지에서 근데 농기계 여주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범인이 보낸 편지에는. 근데 그거는 불 지른 이후기 때문에 예. 자기들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흔적이 없었나 보네요. 범행 흔적이 지금까지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되게 쉬울 줄 알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천이라는 데가 좀 좁고 그래서 예. 원하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 어떻게 된 일인지 당시에 이제 그 수사 자체가 조금 뭐 미진했다고 보긴보다도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게 원한인데 그 집안 자체가 그럴 만한 쪽도 없었고 예. 조금은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남편 그때 낚시 갔다고 남편이 범인이 아니냐. 라는 쪽으로도 수사를 했는데 수사진에서는 또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수 있죠. 없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있었고 아이 예. 둘이 있었고 다른 어떤 뭐 소음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아버지가 죽인 거 아니냐라는 쪽도 의심했지만 그건 아닌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 자체가 좀 미제로 빠지게 된 거죠. 이게 4명이나 사망한,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흔적이 없었다. 근데 그 화재 현장에 남성용 허리띠 버클이 발견됐다고 하던데요? 예. 태극기 문양 뭐 이런 버클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주변에 그걸 쓰는 사람들은 없었더라. 예. 왜냐하면 그 농기계 주인도 그렇고 카센터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런 버클은 안 쓰더라. 그리고 그 태극기 버클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 안 하죠. 보통. 안 하죠. 예. 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하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좀 이게 좀 특이한 분들이 그러네요. 하는 거 아니냐. 아니 그 자체를 특이하는 것이 아니라 예. 뭔가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쪽으로 했는데 또 용의점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카센터 주인도 그걸 안 차고 그 동네 그렇죠. 사람들 안 차니까 이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뭐 몸싸움 하다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본 거죠. 근데 그 버클 하나로 해서 용의자를 또 특정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몇 명이 몰려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남녀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조금 약간의 그 종교단체 쪽을 경찰이 많이 의심을 했죠. 예. 그래서 종교단체에 뭐 돈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그런 쪽으로 혹시 있지 않을까 그때 강력하게 의심하게 된 게 그쪽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런데도 별 용의점은 없었고. 왜냐면 너무 용의자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종교로 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도 여러 가지 제보가 와서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말씀.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상원 프로파일러였습니다.